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문제 두 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문제 좀 갖다 놨어요. 이 문제 자체는 매개 변수를 사용해라 라고 했고, 전사가 매번 다르게 공격하도록 해달라 라고 하면서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3번 하고 있는데, 이 공격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상태를 봤을 때 우리는 전사 클래스가 필요할 거고요. 그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찍어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객체한테는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공격이라는 메서드는 스태틱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코드를 좀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도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공격이 실행되고 나면은 이러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공격까지 그냥 통으로 실행시켜 보면은 얘네들은 바뀔 수가 없어요. 값이 그냥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값을 고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변수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 상황에 따라 값이 변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똑같이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되니까 변수를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애초에 문제 자체도 뭘 쓰라고? 4개 변수를 쓰라고 해놨다. 그럼 우리는 4개 변수를 사용할 것이다. 그럼 4개 변수를 쓰려면 세트로 딸려오는 게 뭐예요? 인자죠? 인자가 있어야 4개 변수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4개 변수 자체는 선언만 하는 거고, 그 선언된 녀석한테 값을 초기화해주는 과정은 인자가 세팅되어야, 메서드가 호출될 때 인자를 세팅해야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문제에 보면 수정 가능 지역 시작, 수정 가능 지역 끝이라고 해서 이 공격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소괄호 안쪽에 코드를 수정해라 라고 써놨어요. 여기를 수정을 하셔라 라는 얘기고요. 즉 인자를 잘 세팅을 해서 넘겨라. 그리고 그 인자를 우리가 매개 변수로 잘 활용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공격 메서드가 실행되는 상황에서 바뀌어야 되는 값들이 뭐랑 뭐예요? 이름과 무기, 그죠? 공격자의 이름과 무기, 이거 두 개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 그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인자로 뭘 넘겨야 돼요? 바뀌는 값들을 넘겨야죠. 브라이언이라는 값과 칼이라는 값을 우리가 넘기겠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번 공격 메서드를 호출할 때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며 인자를 세팅해 준다면 이제 매개 변수로 받으면 되겠죠? 받을 때에는 문자열 2개 넘어오고 있으니까 스트링 타입을 사용해서 2개 받아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받은 녀석 이 변수들을 출력문 안쪽에 활용해주면 되겠죠? 문자열을 서식 지정자로 출력할 때는 %s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 예전에 %d랑 %s 2개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네임이 브라이언이 폰으로 검색한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나와요. 이게 이제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출을 해서 잘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문제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혹시 다른 방법 생각하신 분 있나요? 다르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음, 음. 어떻게? 여기다 그냥 전역 변수 만들어서 값 세팅하는 걸로?
오케이. 그거는 이제 문제의 매개 변수라는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좀 다른 얘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해결은 가능은 해요. 그죠? 안 되진 않아요. 자,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데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 썼다. 혹시 있으실까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지금 이게 맞기는 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답을 찾는다라고 하면. 근데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코드를 작성할 때 되게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코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다른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자면 우리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자, 매개 변수를 제가 쓰겠습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거 뭘로 받아야 돼요? 인트로 받아야죠? 자, 인트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 할 거냐면 조건 볼 겁니다. 지금 문제 상황까지만 놓고 본다면은 else를 써도 될 거니까. 자, 이러면 문제 있나요? 잘 나오죠?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좋은 정답은 그 전 거가 맞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지금 매개 변수를 써야 하는 상황, 조건을 위배하지도 않았고 매개 변수 잘 썼는데 결과도 잘 나왔고 똑같은 공격 메서드가 호출된 시점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문제가 없었고 항상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방면을 떠올리고 나서 최대한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떠올린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좋은 녀석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런 연습이 좀 돼야 나중에 결국 코드 최적화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순간에 떠오른 그 생각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다른 것들이 잘 안 떠올라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안 떠오르기 시작하면 아예 문제 해결을 못 하고요. 실제로 되게 많은 신입 개발자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취업을 했을 때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처음 보는 환경에서 뭔가 알 것 같지만 안 떠오르는 그 상황. 그 한계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렇게도 저렇게도 방향을 틀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저런 방면으로 고민하다가 결국 해답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문제로 가볼 건데 두 번째 문제도 별건 아니에요. 되게 간단한데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녀석. 일단 문제 조건 자체는 똑같아요. 매개 변수 써야 되고 전사가 매번 다르게 공격하도록 해야 되는데 얘는 보면은 공격 메서드는 수정 가능 지역 끝 해가지고 인자를 넣게끔 이렇게 코드가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재공격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그런 게 없죠. 없는데 재공격 메서드를 실행하면 얘가 실행되기 전에 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당시에 누가 공격했고 뭘로 공격했는지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공격했는데 재공격을 두 번 하니까 마지막에 공격한 사람 이름과 무기가 그대로 연속으로 나오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재공격이에요. 자, 이거를 첫 번째 문제 풀었던 방식대로 만약에 그대로 가져간다면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 만들고 재공격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제공격도 동일하게 해준 다음에 자,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결과는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문제가 요구했던 상황과 적절하지 않겠죠? 왜냐면 제공격한테는 인자를 사용하는 그 부분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문제를 단순하게 문제만 해결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텐데 이러면 이제 제공격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공격일 뿐이죠. 그래서 의미를 좀 찾고자 제공격 부분들은 인자를 싹 다 제거를 할 건데 자, 매개 변수랑 인자를 제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를 못 써요. 네임과 웨폰을 사용할 수 없죠. 왜? 변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네임과 웨폰은 지금 문제 상황을 봤을 때 이 제공격 메서드, 얘가 호출되는 이 시점보다 먼저 실행된 공격 메서드에서 인자와 매개 변수로 사용됐던 이 값들을 가져다가 쓰고 싶죠, 우리는. 제공격 메서드가 하고자 하는 건 그런 일이니까 지금 코드가 구성되어 있고 변수가 존재하는 그 시점들을 따져봤을 때 결국은 얘를 쓰고 싶어요. 이렇게 공격 메소드가 실행될 당시 매개 변수로 가지고 있던 이 변수들이 가진 값을 재공격 메소드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 상황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일단 그림으로 좀 그려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사 A전사라는 변수와 전사 객체가 하나 있고요. 리모컨 연결.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공격 메서드 하나, 재공격 메서드 하나 이렇게 두 개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4개 변수를 2개를 받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출력문을 진행을 합니다. 자, 얘가 공격이고 얘가 재공격이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가 원하는 건 이 재공격 메서드가 실행되는 이 시점에 여기서 얘네들을 이렇게 4개 변수로 사용됐던 이 2개의 데이터를 나도 쓸래 이것만 되면 얘는 해결이에요. 우리가 그럼 고민해야 되는 건 얘를 어떻게 여기로 가져올 것인가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공격 메서드가 얘가 실행될 때 다른 메서드 안에 있는 이런 변수들을 가져다가 쓸래? 라고 하는 일단 이 상황 가능한 상황인가요?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겠죠. 왜냐면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지역 변수,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의 일종이니까 이 지역 변수들은 메서드가 종료되면 세상에 없잖아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녀석을 불러다 쓸 거야는 말이 안 돼요. 그죠? 이건 불가능. 그러면 또 다른 관점에서 그러면 재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당시에 얘가 실행되는 그 직전 상황 마지막 상황의 공격 메서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됐는지 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어떻게 됐는지 얘가 그 정보들을 알 수 있나요? 얘가 실행되는 이 재공격 메서드가 실행된다는 이 8번, 8번째 라인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될 때 지금 5번, 6번, 4번, 3번, 2번, 1번 이 라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얘가 알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모르겠죠? 얘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압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얘네를 직접 가져다가 쓴다의 개념도 안 돼.
그렇다고 그 전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안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갔어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문제 상황에서 얘를 여기서 쓰고 싶은데 못 쓰는 이유가 이 녀석이 만들어지는 시점은 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때 그때 생성이 됐다가 공격 메서드가 끝나면서 얘네들은 사라져 버릴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쓸 수가 없다. 공격 메서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죠. 자, 그러면 얘네를 안 사라지게 하면 어때요? 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돼서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다음에 사라지기 전에 이 녀석들을 어딘가에 보관할 수 있다면 사라지지 않게끔 진짜로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게끔 얘네들을 잠깐이나마 어딘가에 저장, 백업 시켜놓을 수 있다면 얘는 존재하는 녀석이니까 가져다 쓰는 게 가능하겠죠. 공격 메서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잘 저장만 돼 있으면 당연히 가져다가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사 클래스에다가 지금 제공격이 얘네들 못 쓰는 게 지역 변수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 변수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전역 변수를 두 개를 만들자. 그리고 이 전역 변수에다가 얘네가 죽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얘네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좀 백업시켜서 넣어놓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전역 변수로 값을 가진 채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제공격에서도 불러다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그걸 코드로 옮겨 보자면 변수를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lastname과 lastweapon이라고 하는 변수 두 개 생성을 해주고요. 이 변수들은 전역 변수니까 이제 공격 메서드에서도 제공격 메서드에서도 둘 다 사용 가능하고 불러낼 수 있죠. 그러면 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딱 됐다. 그럼 브라이언이랑 칼이라는 값이 네임과 웨폰에 처음 들어왔을 텐데 그걸 가지고 출력을 했대요. 그리고 코드를 끝내버리면 이제 얘네들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니까 전역 변수에다가 last name이라고 하는 이 녀석한테 바깥에서 가져온 이 네임의 값을 잠깐 넣어놓자. 백업을 좀 해놓자. 그리고 last weapon이라고 하는 녀석도 얘가 웨폰으로 받아온 값을 여기다가 좀 백업을 시켜놓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디스 생략 안 하기로 했죠. 웬만하면 디스 꼭 붙여주기로 했어요. 디스를 사용하지 않고는 자,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자, 이 관점 되게 중요하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를 부모 클래스에 있는 이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는다 모든 걸 물려준다라고 했으니 물려받는다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사람 클래스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 클래스가 얘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사람 클래스에 얘가 있다는 아닙니다.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 클래스는 동물한테 숨쉬다라는 메서드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숨쉬다라는 메서드가 있다 셈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사용은 가능하다. 근데 진짜로 사람 클래스가 이걸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건 물리적인 정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일단 결론이 이렇습니다.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지금 A 사람 변수 하나 있고요. 사람 객체가 만들어졌는데 리모컨 연결돼서 사람 객체한테는 사람 클래스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인스턴스는 비어있어요. 사람 객체는. 근데 이 객체는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숨쉬다라는 걸 물려받는다 그랬죠. 자, 물려받았기 때문에 진짜로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점선으로 그린 거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점선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이 녀석을 누를 수 있는 버튼도 역시 존재를 하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동작하는 것처럼 동작은 진짜로 하는 거니까 동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동작하는 실제 기능 이거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물려준 그대로 이게 상속의 가장 기본이에요. 진짜로 있는 게 아니라 있다 셈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지금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있다 셈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념을 조금 더 배워 나가다 보면 조금씩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은 뭐 생성자라고 하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안 배워서 그냥 일단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지만 나중에 얘를 배울 때 더 많은 얘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부모가 능력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숨쉬다의 기능은 아까처럼 ASD가 나올까요? 느낌표가 나올까요? 당연히 느낌표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부모 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그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속인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거듭 강조드리면서 설명드린 거는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었다면 지금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주의사항이에요. 자, 뭐냐? 제가 이 상속 관계를 A, B라고 놓을 거예요. 그리고 extend 대신에 is라고 하는 말을 붙여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을 실제로 코드에 적용을 시킬 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자, 합쳐서 읽으면 A is B죠. 이거는 한국말로 A는 B다 라는 뜻이에요. 자, 사람은 동물이다. 맞습니까? 사람은 동물이죠. 맞는 말이죠. 틀린 경우가 있나요? 없죠. 문제가 전혀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해도 돼요. 자, 반대로 이 관계가 뒤집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동물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그건 좀 이상하죠. 이럴 때는 상속 안 돼요. 이렇게 상속 관계에서 이걸 A is B라고 해서 따지는 이걸 A-B 테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A-B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만 상속을 쓰자 라고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모, 자식 이게 관계의 끝이 아니에요. 부모는 여러 자식을 가질 수 있고요. 자식은 또 다른 자식의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관계가 이렇게 타고 내려갈 수 있다란 얘기겠죠? 실제로 이 클래스들 간의 지금 보시면은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성립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상속이기도 해요. 이런 관계들을 성립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했죠?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없군요. 이거는 다른 수업에서 했군요.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어요.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다. 이거 얘기 드렸었나요? 처음 드리는 것 같죠?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 우리가 만들어낸 메인 클래스든 동물 클래스든 사람 클래스든
꼭대기에 누구 있다? 오브젝트 있다. 자바는 객체로 시작하고 객체로 끝나요. 이거 얘기했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객체로 시작하고 객체로 끝난다. 객체 처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리긴 했군요. 어쨌든 이렇게 클래스들 간의 관계 성립,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A/B 테스트를 무시하고 상속 관계를 이어붙이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모에서 자식이 되고 자식에서 또 자식을 가지고 자식에서 자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부모로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게 실제로 문법상으로 이렇게 엮이진 못하지만 이렇게 관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점점 갑자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파고들어야 되는 개념이 갑자기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관계가 꼬여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두 겹으로 끝나지가 않으니까. 정말 뿌리에 뿌리 계속 내려가니까. 그래서 A/B 테스트를 꼭 통과할 때만 우리가 상속 관계를 사용하자. 근데 이제 사실 A/B 테스트라는 게 클래스 이름 가지고 따지잖아요. 근데 클래스 이름 누가 지어요? 개발자 사람이 지어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놨고 동물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으니까 지금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지. 사실 뭐 진짜 A, 뭐 B 이렇게 지어놨으면 이거는 관계를 어떻게 따지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도 절대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에도 역할에 맞게끔 지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상속 관계를 따지고요. 그래서 사실 이 관계가 정말로 뒤바뀐다라고 했을 때 자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거 자체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얘가 동물인지 사람인지 얘가 알 게 뭐예요, 컴퓨터가. 이건 사람 기준에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발을 직접 할 때 A/B 테스트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개발자 스스로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꼭 지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걸 못 지킬 상황이라면 상속 같은 개념은 사용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주의사항이 있고 그리고 아까 자연스럽게 보시긴 했겠지만 서로를 상속해주고 상속받고는 이거는 개념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는 불가능.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 들으신 상속 봤을 때 이거 왜 쓸까요? 제가 말한 클래스들 간의 관계 성립이라는 목적. 근데 이거 사실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관점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거 빼고 이거 말고 왜 쓸까요 이거? 상속을 쓰면 무슨 이점이 있나요?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쓰려고 하는 거겠죠? 상속을 쓰는 이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드 봤을 때 뭐가 좋아요? 좋은 점이 뭐예요? 결은 지금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짧다를 조금 이 상황에 맞게끔 말을 바꾸면 돼요. 짧다가 결국에는 코드가 짧아졌다를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 상황에 맞게끔. 좋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 제가 사람한테는 얘가 있다 셈치는 거라 그랬지 진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코드에서 사람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람 객체한테는 메서드가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메모리를 소비하지 않는데 사용이 가능한 메서드는 존재해요. 메모리 효율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좀 더 원초적인 관점에서 따져보면 코드의 재사용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코드의 중복을 줄이고 재사용성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어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 이게 제일 커요. 코드의 중복 최소화, 그리고 재사용성 증가. 이 상속이라는 개념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 4가지 중에 하나, 상속화라고 하는 특징인데, 얘를 사용하는 목적은 최적화에 있다. 자, 얘가 정말로 여기에 있는 거였다면, 물려받아서 얘도 가진 거였다면 이건 재사용성이 딱히 의미가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한테는 없지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재사용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코드 자체도 이것보다는 하나라도 없는 게 중복이 줄어들었지 않느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짧다라고 하신 거라든지 메소드가 선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다 맞는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린 이를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단순히 재사용성의 목적만 생각하면은 A/B 테스트를 무시하고 가도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거 안 되면 재사용성 필요 없어. 차라리 중복을 하고 재사용하지 마.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 클래스에다가 숨쉬다 메서드를 이제는 그냥 만들어냈어요. 자, 사람 객체 여기 안에는 숨쉬다 있나요? 이제 있습니까? 있다 없다 둘 중 하나겠죠? 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자, 얘는요 살짝 애매할 수는 있는데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자, 동물 클래스한테 숨쉬다가 있어요. 부모죠. 자식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 얘를 물려봤습니다. 그럼 얘한테는 있다 셈치는 점선짜리 숨쉬다가 있었어요. 그죠? 이 점선 숨쉬다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었고 부모 걸 사용하는 느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를 소비하지 않고 재사용성이 늘어난다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똑같이 생긴 메서드를 하나 우리가 만들었죠. 근데 얘는 만든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부모가 가진 이 메서드를 덮어 사용한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오버로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을 가지고 다형성이라고 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오버라이딩을 배우고 있어요. 얘는 부모가 물려준 메서드를 자식 입장에서 재정의하여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기능이 오버라이딩이에요. 자, 이 개념을 사용하면 이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부모가 가진 숨쉬다라고 하는 이 메서드 하나를 가지고서 부모도 자식도 쓸 수 있게 돼요. 두 갈래가 생겨나는 거예요. 메서드가 하나 아예 새로 생겨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코드 상황, 적혀있는 코드를 그냥 문자로만 판단을 했을 때 이 코드에 적혀있는 메서드는 총 1개예요. 이거 따로 2개가 아니라 메서드는 하나. 이거 하나를 사용했을 때 처리되는 방식이 2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버라이딩도 결국에 코드 최적화의 역할을 하기 위해 다형성이라는 특징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버로딩이나 오버라이딩 둘 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인 건데 그렇게 보셔야 좀 더 올바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재정의라고 하는 이 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이렇게 느낌표 출력하는 거에서 골뱅이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이제 골뱅이가 나와요. 자, 이게 여기에 없을 때까지는 사람 클래스는, 사람 객체는 동물이라고 하는 녀석이 물려준 숨쉬다를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부모가 준 대로. 근데 나 이대로 쓰기 싫어요. 나 내 개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재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값을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얘는 바뀐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버라이딩을 하는 방식은요. 부모가 물려준 메서드와 완벽하게 동일한 메서드를 만들면 그게 오버라이딩이에요. 만약에 여기 숨쉬다에다가 제가 뭐 매개 변수를 하나 이렇게 넣었다. 자, 이래도 에러 안 나요. 문제 없어요. 자, 이거 하면 뭐 나와요 이제? 이거 느낌표 나와요. 왜냐면 보세요. 얘는 매개 변수가 있는 숨쉬다예요. 부모가 물려준 건 없는 숨쉬다죠. 우리가 호출하는 건 없는 숨쉬다. 여기서도 지금 오버로딩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숨쉬다라고 하는 건 부모한테만 있고요. 자식이 이거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새로운 메서드를 하나 만든 거에는 숨쉬다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얘랑 얘는 서로 다른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안 된 거죠, 얘는. 얘는 오버로딩 때문에 그냥 별도의 메서드가 하나 생겨난 거고.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코드상에 적혀있는 메서드, 실존하는 메서드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리고 숨어있는 사용 가능한 메서드는 여기에 하나 더 해서 총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숨어있는, 얘는 이따 셈치는. 자, 그래서 완벽하게 동일한 이름으로 메서드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행위를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매개변수 개수까지도 다 똑같고 타입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으면 이제 자동으로 얘가 오버라이딩을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오버라이딩한 녀석들을 지금 당장 우리가 직접 적은 이 코드에는 안 적혀 있지만 사실 이런 게 보통 자동 완성을 통해 만들어내면 이런 게 붙습니다.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골뱅이가 붙어있는 이런 게 하나 붙어요. 얘는 이제 자바에서 어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노테이션이 능력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오버라이딩은 그냥 표시예요, 표시. 지금 이 밑에 오버라이드 달려있는 이 메서드는 오버라이딩 된 거야. 부모한테 받았는데 네가 재정의를 한 거야 라는 의미로 그냥 표시를 달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지금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 혹여나 저런 게 달린 걸 보시면 아 이거 부모한테 물려받은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진짜로 가지고 있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 오버라이딩의 개념을 우리가 또 배워봤고 간단하게 변수도 한번 맛을 좀 봐볼까요? 이거 변수 얘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뭐 이런 스트링 이름이라는 변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 이름이라는 변수는 상속을 했으니까 사람 클래스에도 이따 셈 쳐야죠. 모든 걸 물려준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클래스에 리모컨을 눌러보면 이름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들어간 값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클래스 안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변수지만 뭐 눌렀어? 존재하지 않지만 얘를 그냥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걸 실행하면 나오죠, 결과도. 변수도 물려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떨지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결과 뭐 나옵니까?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무조건 부모 거 따라하니까 10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가 고민이 좀 필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얘는요. 된다면은 에러가 없을 컴파일 에러가 안 날 거고 안 된다면 에러가 날 거라 여러분들한테 주석을 걸고 지금 맞춰보라고 하는 건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 메서드 안에 이걸 만든 게 없어서 어. 아 기능이 없어서? 저 지금 이 주석 부분이 실행이 되냐 안 되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음, 이거 이 변수 지역 변수 만들어낸 이 과정이 없어서 맞아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는 이대로 물려주죠. 근데 이걸 선언 메서드를 만들어버리는 순간 뭐예요? 오버라이딩 재정의하겠다예요. 그럼 재정의하겠다를 선언 만들어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부모가 뭘 물려주는지는 이 안에 내용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건 그냥 백지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A를 만들었던 기록도 전혀 없고요. 그냥 얘는 메서드를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냈다 이러면 무조건 이 상태예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내가 채워나가는 것들이 내가 재정의해야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오버라이딩. 부모가 물려준 걸 기억하고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재정의를 하는 순간 부모가 품고 있던 기능들은 물려받은 메서드가 품고 있던 기능들은 싹 다 초기화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요거 출력 그죠? 이거는 재정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재정의가 의미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냥. 근데 재정의가 된 건 맞아요. 불러냈으니까. 하지만 의미는 없다. 똑같은 걸 할 거면 굳이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느낌. 이건 당연히 되죠. 10 나오죠. 여기 값 바뀌면 당연히 바뀐 대로 값 나올 거고. 이런 거. 자, 그러면 상속 상황에서 좀 기본적인 얘기들은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제가 수업 페이지에 문제 올려놓을 테니까 그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풀면서 느끼시겠지만 스토리가 좀 있어요. 문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그냥 쭉 차분하게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1번, 2번 이렇게 시리즈가 이어지는데 1번 문제 풀고 2번으로 들어가면 2번에 1번 상황에 해답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를 고민해서 풀어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스토리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되는 스토리예요. 자,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자, 오리를 생성하고 날게 한다. 자, 그 말은 오리 클래스를 가지고서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준 뒤에 이 날다라는 메서드가 이러한 출력 결과를 가지게 해주면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는 뭐 어려울 거 없고요. 자, 두 번째 요구사항이 추가가 되는데 그냥 복사하죠. 어차피 다 되어 있으니까
자, 요구사항을 클래스와 메서드를 만들어서 처리한다 완료했고, 두 번째 요구사항 디테일을 좀 살리려고 청둥오리라고 하는 것과 흰오리를 만들어서 날개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오리가 하나 있었는데 청둥오리 흰오리라고 하는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청둥오리 하나와 흰오리 만들어 주고요. 그럼 얘네들도 날다라는 메서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기능을 가져야 되니까 일단은 그냥 직관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오게 되면 이제 날다라는 메서드가 겹치고 있는 거 가지고 뭐라 해요. 날다 메서드는 오리 클래스한테 있는데 지금 청둥오리랑 흰오리 둘 다 똑같은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복을 좀 제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얘네들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얘네한테는 똑같은 메서드 날다라고 하는 녀석이 또 들어있으면 안 좋다. 그래서 얘를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배운 걸 활용해서 extend 오리 할 건데, 자, 상속이라는 개념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었어요. A-B 테스트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 A, B라고 놨을 때 흰오리는 오리다. 문제가 없죠. 그럼 상속을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리고 청둥오리는 오리다. 이것도 역시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상속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 처리를 하게 되면 오리 클래스에 있는 날다라는 메서드를 흰오리와 청둥오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부모가 가진 대로 사용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 잘 나올 거니까 이렇게 상속으로 처리를 하는 게 3번의 해답이었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상속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한 다음에 고무오리를 추가하고 날개 할 건데, 자, 이것도 사실 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고무오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오리 클래스를 상속받게 한다면 얘도 날다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게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고, A-B 테스트를 놓고 봤을 때에도 고무오리는 오리다.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고무오리도 오리는 오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 자, 고무오리가 난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무오리는 하늘을 날 수 없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출력하면 저는 날 수 없어요 라고 나와야 된대요. 이제 날개로 날아갑니다 라고 나오면 안 된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아까 배웠던 오버라이딩의 개념을 활용하면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고무오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는 실제로 메서드를 새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부모가 물려준 날다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했고, 그 오버라이딩 된 결과 재정의를 날 수 없다 라고 하는 출력의 결과로 해버린 거죠. 이렇게.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고무오리 반응이 좋았대요. 그래서 고무2 오리를 추가하고 날개 하래요. 자, 그래서 이제 고무2 오리라고 하는 클래스도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타입 쓰고 있고 객체 만들고 있으니까 필요해요. 그래서 고무2 오리를 만드는데, 자, 이 녀석도 날다라는 메서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리 클래스를 상속받게 한 다음에 날다 메서드를 재정해야 하는 이 과정을 똑같이 해놨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현재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 자, 고무오리랑 고무2 오리 클래스가 두 개인데 그 두 개에서 오버라이딩을 각각 따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는 결국에 중복이라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메서드가 하나가 더 만들어졌다까지는 아니지만 이 작업조차도 우리가 계속 중복을 코드를 더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이번 문제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살짝 생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오리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오리 클래스 밑에 흰오리, 청둥오리, 고무오리, 고무토오리 해서 클래스가 4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 각각 전부 다 오리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속을 다 받고 있었는데, 오리라고 하는 녀석은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존재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을 이렇게 존재하는 이 날다라는 메서드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따 셈 친다라고 했어요. 전부 다. 근데 전부 다 이따 셈이니까 이렇게 점선을 살짝만 끊을게요. 이걸 복사하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있는데 고무오리랑 고무토오리 같은 경우는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라고 하는 걸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얘도 실제로 실물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우리가 파란색 선을 점선을 더 씌운 재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겹치지 않았느냐, 이것마저도 중복을 좀 없애보자 라고 하는 상황. 이게 지금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고무토오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파란색 점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고무오리와 고무토오리가 오리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상속받아서 얘네들이 재정의를 날 수 없어요로 하는 이 과정을 하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리 상속받는 걸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살짝 다르게 한번 볼 건데, 고무토오리한테 오리의 상속을 해주고 있던 이 과정 자체를 좀 바꿔볼 거예요. 이렇게 없애주고, 그럼 이 녀석은 상속받는 게 없으니까, 자, 여기서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를 상속받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건 고무투오리의 부모는 누구예요? 고무오리고요. 고무오리의 부모가 오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걸 하겠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에 옮겨보면은 고무투오리를 고무오리에게 상속을 받게끔 처리를 하고 얘가 없어지면 오리에서 물려주고 있던 날다는 날개로 날아갑니다예요. 그걸 고무오리가 받아가지고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재정의 된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셈 치는 건데 이거를 또 물려주겠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물려받는 고무토오리의 날다는 날 수 없어요예요, 날아갑니다예요. 날 수 없어요를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얘는 재정의를 한 상태로 상속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바꿔준다면 결과는 잘 나옵니다. 결과 잘 나와요. 자, 근데 A/B 테스트도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고무2 오리는 고무 오리다. 어떻습니까?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이죠? 그렇죠? 고무2 오리든 고무3 오리든 어쨌든 고무 오리에 해당을 하는 건 맞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요. 방금 전 문제가 7이 맞죠? 8. 자, 요구사항을 보면은
상속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무 to 오리를 고무 오리한테 상속받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자바에서 다중상속은 불가능하고 상속엔 한계가 있고 복잡한 상속 사용하지 않고 고무 오리 계열의 중복 제거해달라. 여기서 이 복잡한 상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오리 계열 클래스들은 부모 클래스가 오리 클래스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서 다중상속이 어쩌고 상속에는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방금 문제를 풀던 상황이랑은 해당이 안 되지만 개념적으로는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문제가 얘기하는 거는 고무초오리가 고무오리를 상속받던 상황을 하지 말고 오리를 상속받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다중상속, 자바는 다중상속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안 되죠. 이런 문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아직까지 배우고 있는, 현재까지 배운 상속이라는 개념에는 다중상속, 부모를 둘을 가진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없어요. 이런 건 없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녀석은 얘도 일종의 클래스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다중상속처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되고 그냥 일반적인 상속은 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얘네를 배우다 보면 또 확실하게 개념을 자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상속에서 다중상속 안 돼. 익스텐즈 여러 개 못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콤마를 찍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익스텐즈라는 이 상황에서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자, 이게 자바에서 다중상속이 안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겠죠. 오리 클래스를 똑같이 상속받았는데 얘도 날 수 없어야 되고 얘도 날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이런 메소드의 중복을 피할 수가 없지 않느냐? 물론 메소드 자체가 여러 개가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재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얘도 그렇고 재정의를 하고 있지만 재정의하는 코드조차 나는 같은 걸 두 번 쓰기 싫다. 약간 억지를 부려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상속으로는 해결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속이 아닌 다른 방식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킬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는 오리한테 상속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얘랑 똑같이만 안 하면 돼요. 이걸 이렇게 똑같이 쓰는 것 때문에 중복돼서 싫어라고 하는 거니까 상속받은 녀석을 재정의하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이걸 똑같이 쓰지 말자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얘 가지고 제가 뭐 할 거냐면 제가 뭐 했습니까? 고무리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그 고무오리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날다라는 메서드를 고무2 오리의 날다 오버라이딩한 이 메서드 안쪽에서 그냥 얘를 실행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코드 상황에서 고무2 오리에게 날다를 시키면은 결국은 재정이 된 이 녀석을 하려고 할 거죠. 근데 얘를 하려고 와서 코드 안쪽 내용을 보니까 고무오리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날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얘가 실행돼야죠. 그러면 콘솔의 출력은 얘가 되겠죠. 얘를 출력하고 나면 날다 기능 끝났으니까 코드가 더 이상 없으니 날다 종료되겠죠. 자,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변수 만드는 것보다도 이렇게 직접 일회성으로 쓰는 게 좀 더 효율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얘기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방식 일단 코드의 실행 결과 문제 당연히 없고요. 코드 중복된 거 없죠. 날 수 없어요라고 하는 출력이 중복되거나 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 이거는 A 해수업이에요.
A is B가 아니라 A 해서 B. 이거를 직역을 해보면 A는 B를 가지고 있다 입니다. 자,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가 가진 메서드를 호출하는 그 기능을 사용하는 이런 방식들은 지금까지 계속 써오고 있죠. 심지어 메인 메서드에서도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일 때 그 과정을 어디서 한 것뿐이에요? 재정의한 메서드 안쪽에서 했을 뿐이에요. A 해서 B, 이걸 이제 우리가 구성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고무추 오리의 날다 메서드는 고무오리의 날다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쪽에서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자, 이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속만 가지고는 코드의 재사용의 한계가 명백히 있어요. 지금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그리고 모든 오리 클래스를 상속받게 하는 과정, 만약에 이 억지를 부리지 않았다면 고무오리를 상속받게 하면서 처리가 됐겠지만 이런 걸 쓰지 못하는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상속만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럴 때 이런 구성 방식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코드의 중복 제거, 재사용성을 늘릴 수 있다. 이 녀석의 존재 목적은 정말 100% 최적화예요. 재사용성밖에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상속은 관계 성립이라는 목적이라도 존재하는데 얘는 코드 재사용 때문에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8번 문제의 정답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로보도리가 작동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소스코드 중복 없어야 되고 복잡한 상속 써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각각의 오리가 날다랑 수영하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청둥오리, 흰오리, 고무오리, 고무투오리, 로보도리 있습니다. 우리 로보도리 일단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로보도리는 일단은 뭐 상속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좀 상속 빼놓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리 클래스한테 날다, 수영하다 메서드 두 개 존재하는데 날다, 날아갑니다 써있고요. 수영하다, 수영합니다 써있어요. 이거를 청둥오리와 흰오리는 그대로 출력을 해도 문제가 없죠. 근데 고무오리는 못 날고 떠다녀야 돼요. 그럼 얘는 둘 다 오버라이딩 해야죠. 고무투오리도 못 날고 떠다녀야 돼요. 그럼 둘 다 오버라이딩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는 복잡한 상속 써도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8번 문제 풀었던 것처럼 고무투오리는 고무오리를 상속받게 해서 얘네 둘을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상태인데 이제 로보돌이 얘를 보니까 얘는 나는데 떠다녀야 돼요. 그럼 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상황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됐으니까 자, 로보도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날다를 그대로 쓸 필요가 있고요. 이거 하나씩 더 그려야 되겠네요. 점선은 표기를 안 할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오버라이딩은 또 표시를 해줘야 되니 이런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로보도리는 날다는 오리한테 그냥 받고 싶고 수영하다는 고무오리 거를 좀 이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상속받아야 돼? 얘를 상속받아야 돼? 이거거든요. 해결 안 되겠죠. 어떤 걸 상속받아도 하나는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복은 생기죠. 불가피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복잡한 상속을 써도 된다 그랬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한번 부려보자면 오리를 먼저 상속을 받게 한 다음에 수영하다를 여기서 재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고무오리를
로보도리를 상속받게 한 다음에 날다를 재정의를 해요. 이러면은 로보도리 자체는 오리한테 날다 받은 거 그냥 쓸 수 있고요. 수용하다는 재정의 했으니까 떠다닌다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로보도리를 고모오리한테 상속받게 하면 떠다닙니다는 그대로 받았을 거고 날다만 재정의를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고무토리한테 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고무오리는 로보도리다. 말 안 되죠. 그러면 우린 이거 상속하면 안 되겠네요. 억지로 문제를 풀면 이렇게 꼬아서 풀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꼬기 시작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으니 이런 건 좋지 못하다. 그럼 이 문제는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상속 말고 구성 방식을 쓰면 되겠죠. 구성 방식을 써서 오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날다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고 고무오리가 가지고 있는 떠다닙니다를 호출해서 사용을 해버리면 우리는 상속 같은 개념 사용하지 않아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일 때 다시 원래대로 좀 돌려놓고 이것까지만 하고 수업 끝낼게요. 여기 얘가 오리는 상속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날다랑 수영하다랑 오버라이딩의 개념이 돼서 메서드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게 될 거니까 여기서는 오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혹은 청둥오리 흰오리가 가지고 있는 날다 호출, 여기서는 고무오리가 가지고 있는 수영하다 호출, 이게 제일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상속의 기본적인 내용 배워보면서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어봤는데 다음 수업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장을 얼른 비워드려야 돼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수업 나가도록 하고요. 내일 수업에서는 상속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